엔진 오일 교환하고 몇만 타신 거예요? 엔진 오일 교환하고 지금 25만. 25만? 네. 아, 그러니까 교환하고 지금 탄 게 25만이요. 25만. 달면서 오일을 교환을 한 번도 안 해서 계속 보충만 했지. 근데 확실히 경유일터의 타격이 늙었어요. 예. 예, 아버님 먼저 식사하세요. 예, 차 뺄 거예요. 그래서 오일 다 넣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경유일타나 오일타의 데미지가 늙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일타 원래 다 꺼먹거든요. 근데 이제 벌어지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건 괜찮아요. 색감이나 이런 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보시면 확실히 이제 경유일타의 데미지 덜 맞았어요. 데미지가. 괜찮긴 괜찮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비용, 성능, 초기 비용도 그렇지만은 그거에 대한 성능.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왔을 때 가성비라고 그러죠. 가성비 그거를. 근데 가성비를 봤을 때는 솔직히 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오일이나 이런 게 먼저 받쳐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게 이제 여유 있으실 때 이제 하게 되면은 보조 예, 훨씬 낫죠. 예. 보조적으로 예. 그렇죠. 진짜 사장님 거 양호한 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만차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이 경유일터에서 여기서 일단은 경유가 이제 들어오면서 여기로 경유가 들어가요. 먼저 이게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 경유가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그리고 일로 나가는 거예요. 경유가 일로. 그래서 일로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되게 왜 그 높게 평가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일단은 기름 안에 있는 기포가 일단 빠져줘요. 기포가 밑에서 치고 들어와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포가 어느 정도 또 빠져주고 저기서 또 한번 잡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카본을 이렇게 제거가 돼요. 카본 차이가 차이가 많이 나죠. 색감 차이가 벌써.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차이가 나잖아요. 안에를 딱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지금 저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닦이면 이렇게 닦여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카본이에요. 여기 이렇게 묻어 나오는 게 이렇게 묻어 나오는 게 이런 게 카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젝터가 망가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오일에서 리턴돼서 나오는 기름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물질이 카본이 거기서 미세하게 그걸로 해서 그 카본에 의해서 인젝터나 모든 게 다 망가지는 이유가 오일에서부터 나오는 카본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필터링을 한다고 해가지고 카본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이나 이런 걸 먼저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무조건 오일 교환할 때는 필터류 아끼시면 안 돼요. 그거 아끼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저는 이거 뭐 몇 푼이나 한다고 이거 아낀다고 해가지고 아껴갖고 인젝터가 한 게 얼만데 정말 인젝터 굉장히 비싸거든요. 보시면은 좀 차이 나잖아요. 닦으면은 닦을수록 닦이잖아요. 지금 이게 보시면은 안에가 이제 깨끗해지잖아요. 닦이잖아요. 그냥 헝겊으로 닦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오일이 왜 인젝터에 들어가는지 모르시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보시면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요. 근데 기름이 인젝터를 쐈을 때 만약에 열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럼 신체적으로 압축 폭발하는 기름은 0.1밖에 안 돼요. 나머지 게 거의 9가 거의 리턴되는 거예요. 근데 그 리턴될 때 걔만 리턴되는 게 아니고 압축 폭발해서 나오는 그 찌꺼기가 같이 딸려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카본이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거를 하실 때는 작업하실 때는 이거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도 약간 미션 치면은 이 밸브를 이 포베이 밸브를 뜯어서 지금 약간 이제 그냥 브리스 도포 작업만 할 거거든요. 일단 그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요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를 헷갈리면은 나중에 이제 애먹어요. 여기 이제 헷갈리면 애먹는 부분이어갖고 신경 쓰셔야 뜯는 위치를 보시고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나마 사장님 거는 그게 심한 건 아니에요. 이 정도는 되게 좀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이제 드러내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를 기억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전달되냐면은 사이드부터 해서 모든 걸 이제 사이드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전달되는 그 원 에어에서 사이드부터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해서 다 가는 그쪽 그 이제 보시면은 그쪽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신경을 되게 잘 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의 잘 가야 돼요. 그래서 순번대로 거의 이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조금이라도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머리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본인들이 이제 못하겠다. 영상을 찍으세요. 영상을 찍으면 그대로 역순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물질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스프링도 되게 중요해서 이제 요런 스프링도 되게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프링도 네, 솔직히 이거 이 정도는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근데 이제 그 가르면 좋긴 좋죠. 근데 보시면 이렇게 이물질이 껴 있어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이물질들이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약간씩 이제 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건 좀 깨끗한 편인데 그래도 이제 뺀 김에 이제 작업을 좀 하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이쪽에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쪽이 이제 사이드나 브레이크 쪽으로 가는 제일 많이 쓰는 놈의 쉽게 얘기해도 보너스가 다이렉트로 제일 많이 가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정도도 양호한 편이에요. 이 정도는 굉장히 딴 차에 비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에어로 불 때도 잘 불어야 돼요. 세게 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해드리는 게 아니고 무조건 다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뺐을 때 상태가 양호해드리면 해드리는 거지, 뺐는데 메롱메롱 하면은 그거는 교환인 거예요. 여기 있는 고무가 찢어지거나 이런데 이걸 다시 조립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지금 아까 전부터 하신 캐피탈 있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잘해야 돼요. 이거를 뜯어봤는데 별거 없는데요. 이게 헷갈리면은 그때부터 머리 아픈 거예요. 하나하나 기억 잘 하고 있어야겠네. 기억 못하면 머리 아픈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딱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맨 처음에 내려놨을 때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는데, 그러면은 딱 고민이 되면은, 아, 이거다 싶으면은, 얼른 하면 돌리세요. 얼른 하면 돌리시면은, 이제 대충 처음에 그 했던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좀 나아져요. 이게 잘못 조립되면요 머리 아파요 사장님. 그래서 저도 이거 함부로 안 건드리는 거예요. 애지간하면 안 건드려도 되려고 그런 거예요. 저도 이거는 이게 생각했던 것만큼 쉽게 조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해주려는 이유가 시간도 많이 뺏기지만은 이게 조립발을 키트발이라고 그러죠. 그걸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아세이로 조립되어 있는 경우를 그거를 해서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사장님 건 깨끗해서 다행이에요. 정말 깨끗해서 알아봐. 이게 센터를 잘 맞춰야 됩니다. 지금 딱 그 위치. 그래서 이제 이 스프링 장력하고 요게 그 얘 볼트마다 이제 길이가 이제 틀려요. 미세하게.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이제 에어 순번이나 이런 게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 거 되게 깨끗한 편인데. 얘는 좀 그 뭐라고 그래야 돼? 좀 그 조립하기가 편한 게 4개가 아니고 5개예요. 볼트가. 그래서 무조건 그냥 한 방향으로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편하긴 편해요. 그러면 딱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했을 때 보면은 볼트가 하나가 유난히 길어요. 여기 얘가 이게 얘로 센터 잡으라는 얘기예요. 얘로 어느 정도 그 센터를 잡고 얘를 그러니까 지렛대 올리죠. 얘를 살짝 눌러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갖고 작업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놈은 가운데 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이제 잡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럴 때는 좀 손공구로 쓰시지 마시고 그냥 수동으로 좀 될 수 있으면은 그 임팩 같은 거 사용하지 마시고 원래 이제 임팩을 원래 안 써요. 이제 희한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임팩을 좀 많이 쓰죠. 에어로 밀면서 밑에 그게 통착기도 밀려 나왔어요. 모든 그 순번이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살짝 눌러갖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했을 때 약간 이쪽 거 야마 한 2~3코만 걸리게끔 해놓고 그다음에 이쪽 거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머지 건 이제 수월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쪽에서 누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두 코만 딱 걸리기 시작하면 이제 수월하게 걸리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 이게 한두 코가 걸리는 게 어렵거든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원래 이제 스피드 핸들 많이 쓰거든요. 네. 스피드 핸들로 이제 하나는 편한데 저는 맨 처음에 스피드 핸들 보면서 이거 왜 만들어놨지 했거든요. 근데 진짜 쓸모가 많아요. 스피드 핸들. 무서운 게 조립을 했을 때 안 맞으면 또 거기서부터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뚫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작업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립을 할 건데 이것도 조립하는 것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유니언 위치나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도 될 수 있으면 이런 호스들이나 이런 걸 먼저 대충 이게 이제 얘는 움직이니까 대충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어려운 것부터 약간 이제 유격을 줘서 맞춰놓으면 돼요. 야마를. 그러니까 각도를 이제 말 그대로 이거 각도 맞추기가 더 어렵거든요. 여기 있는 센터를. 그러니까 얘를 먼저 살짝 어느 정도 껴놓고 시작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얘가 고정이 돼 있으면은 오히려 더 어려웠거든요. 작업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를 어느 정도 작업을 껴놓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더 빨라요. 작업 순서가.